값, 매스. 아유, 지금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11은 여기 봐봐, 얘들아. 지금 보면은 11은 이런 거야. 그냥 핵심만 보면 이래. A 사인 세타에 Y는 그냥 빨리 할게요. Y는 A 사인 X가 있고 Y는 3분의 1 코사인 X가, BX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A 사인 X고요.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최고점에서 3등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딱 가는데 코사인이 이렇게 한 바퀴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3분의 1 코사인 BX인데 이 그림 보고서 A, B 찾아라. 이게 문제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3분의 1 코사인 X의 최고차항의 최대값이 3분의 1인데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 사인의 A는 그냥 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는 저 그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사인 X의 주기가 2파인데 얘는 지금 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 갔어? 절반까지, 딱 파이까지 간 거니까 여기 코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기가 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B가 뭐야? 풀마 원래는 2인데 그런데 우리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2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거 항상 절대값 신경 써야 된다 그랬다. 그죠? 자, 그리고 7-12번? 이거 해 진짜? 이거 그냥 알죠? 양수만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13번은요? 괜찮습니다. 14번 가자. 이 13번 많이 했다. 이거 대칭성 알지? 선대칭, 이로롱 하면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7-14번이 사실 오늘 했던, 여러분들이 했던 그 내용이야. 좌표. 이게 이제 써보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좌표를 이렇게 안 해보면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뭐 이런 겁니다. 자, f 세타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세타라는 함수가 4x제곱 더하기 4x, 4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함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야.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뭐지 싶지만 사실 여기 보면 이 원이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원이야. 그럼 단위원의 x좌표는 아까 우리가 오늘 좌표 입장에서 보면 1 곱하기 뭐라고 볼 수 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y좌표는 1 곱하기 뭐라고 볼 수 있다?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요 x좌표를 누구로 바꾸고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y좌표를 사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긴 값의 최대값 구하세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냥 좌표 문제야 이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의 x좌표, y좌표가 원 위의 점인데 반지름이 1이고 각이 세타일 때 x좌표, y좌표는 누구로 표현이 된다? 반지름과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치?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든 함수를 누구로 바꿔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꿔서 관찰을 해볼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 누구로 치환해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서 보면 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사인으로 가야 되네. 사인으로 치환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 너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바뀔 거니까 여기다 몇 배 하면? 4배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얼마 된다? 4라는 값이 저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그죠? 7-15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뭐 비슷한 거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고, 7- 아까 16번에 2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런 거 너무 잘하는 애들 좀 부러워. 뭐야? 어? 뭐야? 뭐가? 뭘 잘해? 아니야, 나는 못하겠다. 나 왜 이런 거 다 들리지? 애들 얘기하는 게? 저희 들렸어요. 응, 들렸어. 저희 지금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하는 과정에서의 그 반응 속도가 난 되게 부러웠다고. 지금 못 들었냐? 왜 들었지? 역시 나만 들은 게 아니었어. 나한테 그런 거야? 야, 영준아, 선생님한테는 욕하지 마. 얘네 들은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한 줄 알고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 적. 영준아, 너무했다. 그래도 선생님인데. 나 오늘 진짜 집에 와서 일기 쓴다 진짜. 자, 여기 보세요. 7-16번은
0부터 10까지 x가 있을 때 이 친구의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거에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여기가 x가 아니라 파입니다. 약간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으나 자 이제는 사실 이런 거죠.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는 건 우리는 함수로 볼 거야 인 거고 y는 코사인 파이 x라는 함수와 y는 코사인 a 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릴 예정이야. 근데 이제 이게 얼핏 보면 좀 비슷하거든? 느낌이 얼핏 보면 비슷한데 이거 좀 속으면 안 돼. 위에 거는 코사인 함수야. 이렇게 생긴. 맞지? 아래 거는 거기다 누굴 넣은 애야? a를 넣은 어떤 상수야. 맞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수. 그런데 그 a가 누가 누구 사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한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코사인 한 3분의 파이 아니면 4분의 파이도 되고 뭐든 상관없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의 파이 곱한 어떤 상수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당연히 파이는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는 안 되고 코사인 파이인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당연히 뭐 0도 안 되잖아. 0 그지? 그러니까 1도 안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 이렇게 보면 된다고. 여간이 되시죠? 그럼 일단 얘를 한 주기를 딱 하고 그려보면 한 주기가 1 해가지고 싹 그려지면 여기가 주기가 2니까 여기가 2 이렇게 찍힌다고. 그지? 그럼 여기에 이 친구를 하나 이렇게 그릴 건데 뭐 여기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야. 그죠? 어차피 이 사이 어떤 값이니까 누굴 찍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찍었을 때 x1과 얘를 찍었을 때 x2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이용하면 가운데 대칭축을 이용하면 그 둘의 합이 얼마라는 건 알아? 2라는 걸 알아. 그치? 그러니까 x1과 x2를 더하는 건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 그 짓을 어디까지 해라? 10까지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하나 연장해서 4만 한번 또 구해보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4면 그 다음 대칭축은 얼마가 될 거야? 주기가 2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몇 배에서? 2배에서 6 이렇게 가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그 다음 대칭축은 5 그러니까 2배 하면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대칭축은 7 그 다음은 9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14 그리고 18 뭐 이렇게 가면 되나요? 맞죠. 이제 나의 계산에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20, 20, 10이면 50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요게 숫자였구나. 요게 이제 핵심이야, 그죠? 약간 무섭게 생겼다고. 자, 7-11,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19번, 20번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빨리빨리 합시다. 야, 근데 이게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좀 힘들 수 있어. 너희도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어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게 약간 전염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힘들어 오늘 수업 못 해먹겠네요. 뒤질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실 수업 분위기가 전체가 좀 다운이 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우후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우후하까지는 아니야. 알지? 그러니까 약간 사실 우리 자체가 지금 저번에 막 코피도 막 나고 막 건우 같은 경우는 나도 되게 마음이 그래. 야 내가 지금 뭐라고 이게 수학이 뭔데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하는 거야 막 이런다고. 그래 뭔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힘든 거를 모르진 않아 나도. 오케이? 그래서 사실 약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호하하 아니요. 힘들다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가면은 또 약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나름은 조금 파이팅 해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탁 약간 원피스 같았어. 아무튼 그래서 조금 힘든 거 그렇죠? 아이스크림 이따 우리 생귤 하나 먹자. 내가 요새 취향을 좀 바꿨어. 맨날 초코만 먹다가 보석바를 얼마 전에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제 할 거야. 자, 갈게요.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죠. 자, 얘는 이제 절대값이 붙어있기는 한데 사인 절대값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 맞나요? 이것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x가 마이너스 2파이부터 누구까지? 2파이까지 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푸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이 함수 자체가 사실은 합성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어제도 합성함수 했는데 그치? 오늘도 또 나왔어. 뭐 또 해보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를 뭐로 치환함? t라고 이렇게 치환한다. 그래서 코사인 x는 t라고 치환을 하면 x라는 정의역이 이 코사인 x를 통과해서 누구로? t값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도착하는 친구를 y다 이렇게 볼 거고 y에서 우리는 다시 z로 갈 때는 그 t라는 값이 누구를? 사인을 통과해서 사인 t는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뭐 방정식을 풀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얘부터 한번 보면 이래요. 내가 사인 t의 범위가 t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인 t가 이렇게 그려지면 거기에다가 2분의 1이에요 라고 그으면 만들 수 있는 t값이 대표적으로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있다는 거야? 6분의 파이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거야? 6분의 5파이도 있을 거야. 근데 뭐 이게 아직 t의 범위를 모른다면 이쪽으로도 위쪽으로도 계속 발생은 할 거니까 그냥 기본빵으로 두 개만 한번 구해봤다고 그치? 근데 그 t값이 누구의 값이 된다? 코사인의 치역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잠깐만 코사인이야? 코사인 거기다 절대값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코사인 값은 최대값이 얼마?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이랑 좀 비슷한 값까지는 가능하겠지만 1보다 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t값을 보면서 얘를 걸러주면 된다. 약간 이해돼요? 숫자로 보여야 돼. 숫자로. 파이가 3.14 이렇다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 1보다 조금 큰 게 누구야? 3분의 파이거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약간 직전까지만 가능함 이렇게 돼야 된다고 t값이. 이거 바깥은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1이기 때문에 이 t값에서 1보다 큰 거는 나왔자 어차피 근 발생 안 함. 그러니까 누구만? 6분의 파이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음수구는 쓸 수도 없어. 그쵸?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t값으로 가능한 거 누구밖에 없음? 6분의 파이밖에 없음이야. 따라서 나는 누구만 풀면 돼? 절대값 코사인 x가 누굽니다? 6분의 파이입니다. 요것만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냐? 코사인 x가 풀마 뭡니다? 6분의 파이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니? 그죠? 그러면 코사인 x가 6분의 파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0부터 2파이까지는 뭐 이 마이너스 2파이까지 해야 되지만 0부터 2파이까지는 그냥 6분의 파이 시리즈를 다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잠깐만 이거 합구하는 거잖아. 그죠? 야 6분의 파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직접 계산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프 그려야 되네. 미안합니다. 나 지금 순간 코사인 6분의 파이 생각하고 있었음. 근데 y값이 6분의 파이죠? t값이? 그러니까 코사인이 왜 코사인을 침착해서인가 봐. 자,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자, 다시 코사인의 그래프를 x에 대해서 그려보면 딱 2파이까지 짜자잔. 뭐 마이너스 2파이도 그냥 한 김에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코사인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 2분의 보다 조금 뭐 작게 뭐 이렇게 6분의 파이, y는 6분의 파이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인데 시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몇 개 생겨? 4개. 그러니까 위에서는 4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또 똑같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얘도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플러스 몇 개? 4개. 그래서 개수를 치면 몇 개 나온다? 8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야, 근데 해놓고 보니까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냥 오른쪽 거 4개에서 왼쪽 거 해도 됐겠다. 그쵸? 뭐 하고 보니까 보이네. 뭐 이렇다. 야, 7-19번은 약간 또 챌린지잖냐? 챌린지는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은 있지만 요걸 한번 살짝 물어보고 가려고 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했었어 이거. 자, 갈게. 넘어가기 전에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3 있었다고 칩시다.
됐죠? 자, 대칭축이 A인 이차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줬다고. x가 0부터 3까지일 때 최소값 구하세요. 이렇게 줬다고. 하면 우리 이거 좀 약간 외워서 정리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냐? 안 나지?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 최소값을 구할 땐 이래. 아래로 볼록일 때 대칭축이 문자면 사실은 0과 3, 요 범위를 기준으로 A의 위치에 따라 최소값이 3개로 나눠져. 근데 최소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A가 누구보다 작을 땐 0보다 작을 땐 최소값이 누구입니다? F0입니다. 두 번째는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땐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땐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FA입니다. 세 번째, A가 누구보다 클 땐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최소값이 누구입니다? F3입니다. 이렇게 그냥 좀 기억하면 나중에 좀 굳이 어차피 다 분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류해서 정리한 게 이거였다고. 그지? 기억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뭐였게 하고 보면 최대값 뭐라고 쓰자? 그냥 F0 또는 누구? F3이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다고. 실제로 우리가 범위 3개를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거든요. 여기에 0 있고 여기가 3 있고. 그치? 그럼 최소값은 F0, 최대값은 F3이야. 그치? 그럼 A가 0과 3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A가 0과 3 사이에 있으면 최소값은 FA인데 최소값은 F0 아니면 F3이야.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3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A가 3보다 큰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뭐야? F0이야.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됐지? 그럼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됐다?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정확하게 다 반대야. 그러니까 x가 0과 누구 사이에 있을 때 3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결과를 정리하면 얘는 첫 번째는 최대값 구할 때가 범위를 3개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너는 a가 누구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이 f보다 된다? 0이 된다. 두 번째는 a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는 최대값이 누구야? fa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대값이 누구다? f3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이 경우는 최소값이 또 거꾸로 누가 돼? f0 또는 f3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는 조금 결론을 정리해 놓자. 그래프 그려서 범위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얘는 사실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수투에서 많이 써. 수투에서 그 방정식 그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증가 감소할 때 항상 증가, 항상 감소해서 많이 쓰거든. 요거 좀 나중에 이것도 쓸 거니까 미리 하는 김에 정리해 놓고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요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한 80%면 이게 한 10% 나오고 나중에 수투 가면 얘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 알겠지? 그런데 어쨌든 뭐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이거는 할 때마다 세우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0보다 작을 땐 0, A가 사이에 있을 땐 A, 3보다 클 땐 3.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좀 되게 쉽잖아. 그죠? 자, 7-19번 가시죠. 자, 이거는 풀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길 보고 요거랑 2번이랑의 차이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만 해볼 건데, 자, 지금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줬고, 요게 또 x에 관한 몇 차 부등식이라서 2차 부등식이라서 2차 부등식에서 이건 사실 모든 실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우리 누구 가지고 끝내면 된다? 판별식 가지고 끝내면 돼요. 이렇게 끝났다고. 그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중근까지 괜찮음.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표현을 보시면 두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2의 사인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줬을 때 이걸 만족하는 a의 누구를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그죠? 하고 딱 봤는데 약간 모든 실수 해가지고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x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 막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그냥은 못 풀겠네 하고 생각을 해서 사인을 기준으로 너를 누구로 쓱 바꾸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사실은 사인 x를 내가 누구로 치환할 거고 t로 치환할 거고 t는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될 거며 너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2의 t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에 a 플러스 2의 t에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빼서 빼기 2a가 0보다 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지금처럼 범위가 제약되어 있으면 여기다 판별식 때려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너를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이 친구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크다니까 너의 누가 필요해? 최소값이 필요한 거 맞지? 오케이? 그런데 딱 보니까 나의 마음속에서 되게 두려움이 쓰는 건 얘가 뭐야? 대칭축이 미지수야. 그러니까 사실은 식을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아이의 위치에 따라 범위가 나누어지는 그런 유형일 거라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얘가 음수야. 음수에서 누구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음수에서 최소값 구하는 건 누구 아니면? 0 아니면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에 입장에서 보면 음수에서 최소값 구하는 건 누구 집어넣은 거 아니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아니면 누구일 거다? 이거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 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0보다 큰 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약간 이해돼요? 최소값은 너 아니면 너라고. 그러니 너가 0보다 크고 너가 0보다 큰 걸 다 만족하면 이건 무조건 성립함인 거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해서 연립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얘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되고 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빼기 3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a가 3보다 커요 인 거니까 a는 빼기 1보다 작아요. 뭐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f1이 0보다 커요도 얘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 빼기 2a인데 얘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요. 네가 0보다 크려면 a가 누구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도 만족하면서 너도 만족을 하는 건 요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양수일 땐 최소값이 범위 나머지는 둘 중 하나. 이렇게 그렇죠? 음수일 땐 최대값이 범위 최소값이 둘 중 하나.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라고. 야, 20번은 근데 진짜 왜 챌린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고 정리하시면 네. 자 정우야,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다고? 7-20번을 잠깐 보세요. 이건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 준비됐어? 자, 7-20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때 세타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랬습니다. 두 근이 2차 방정식이 양수여야 되죠? D 합곱 됐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요거 이용하셔서 둘 다 모일 때 양수일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 곱 야, 오케이. 제가 끄었다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요거 오늘 할게요. 네, 좀 쉬었다. 아, 다 그런 포인트가 있구나. 야, 니네는 되게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 아, 나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 이런 거. 팥빙수. 대박. 야, 팥빙수 진짜 맛있잖아. 아 진짜 싫어. 특히 껍질 안 갈리고. 아 저 근데 그건 먹어요. 팥은 싫어하는데 그냥 팥. 그냥 팥? 팥그 알맹이 없는 거 그건 먹거든요. 되게 너희 둘이 지금 되게 입맛이 통하는 거지. 대부분 그런 거 알잖아. 혹시 너도 팥 싫어하냐? 좋아요? 그치? 약간 너희 둘이 입맛이 그래? 팥에서 안 먹어. 막 통조림에 있는 과일 싫어하죠. 통조림에 있는 과일? 그 음식 싫어하는 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보니까 그 몸마다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을 싫어하더라고. 그런 거였대. 알러지 있는 친구들은 진짜 완전 극혐하는 것처럼 막 오이 알러지 있는 친구는 오이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다 그런 친구도 있거든. 그런 친구한테 억지로 오이 먹이면 막 두드러기 같은 거 나오고 그래. 견과류 알러지인가 그런 거 있는데 견과류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그거는 이제 네 몸이 약간 불행한 거지. 맛있는데 먹으면 아픈 거. 저도 옛날에 피자 그랬어요. 피자. 아, 이게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한지 모르겠어요. 저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 먹으면 탈나고 이래가지고 아플 걸 각오하고 먹었어. 먹을 때는. 요새는 안 괜찮은데 옛날엔 그랬다. 피자 먹으면 막. 그리고 그 모조 치즈 알지? 그냥 치즈 말고 모조 치즈. 나 모조 치즈 먹으면 바로 가. 나 그래서 나는 테스트가 돼. 아, 여긴 진짜 치즈를 쓰는구나랑 좀 테스트가 돼서 먹어 탈라면 여긴 모조 치즈 이게 돼. 그래가지고 나는 어울리지 않게 까다 생긴 건 농촌 총각처럼 생겼는데 막 피자 가린다고 나 약간 욕 먹은 적 있어. 뭐 넌 뭔데 그러냐 막 이러면서 왜 비싼 것만 먹으면 괜찮냐 이러면서. 자, 유튜브 해요. 뭐요? 먹고 탈라는 유튜브. 제가 이 집 피자가 모조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걸 어떻게 보여줘? 그냥 먹는 거죠. 먹고 나서 다음날? 야, 들어서 안 볼 거야 사람들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대소 비교를 여기서 유형을 되게 잘 정리해놔서 이 세 페이지가 사실은 마플에서 되게 괜찮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가져왔고, 아마 직접 푸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비교 한번 해봐. 어떻게 풀었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푼 거랑 내가 푼 거랑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들을 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에서 함수 그래프 판단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 y는 ax제곱 있고 여기는 y는 bx제곱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둘 다 누구보다는 클 거다? 1보다는 클 거다. 이런 건 괜찮을 거고. 자, 그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크다? a, b 중에서 누가 더 커? 뭘 하는 거야? A야 B야?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누가 더 크다? B보다 A가 더 크다. 그게 조금 애매하다면 X에다 누굴 넣어보면 돼? 1을 넣어보면 돼. 그러면 얘는 누가 되고 A가 되고 얘는 누가 돼? B가 됩니다. A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생긴 게 Y는 CX 그리고 이렇게 된 게 Y는 DX 이렇게 같다고 칩시다. 자, 그럼 둘 중에 둘 다 일단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1 사이. 이건 괜찮죠? C하고 D 중에 누가 더 커? B요? 깜짝이야. C하고 D 중에 D야 C야? C, D 누구? B. 자, D. 자, 이렇게 1 넣어보면 누가 위쪽에 있니? D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C하고 D 중에는 D가 더 크다. 아우,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점 기준으로 대소가 바뀌는데 내가 어차피 왼쪽은 좀 헷갈리니까 오른쪽만 본다고 치면 사실은 밑이 큰 게 다 위쪽이야. 맞죠?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위쪽에 있는 A가 더 큰 거고 C하고 D 중에 더 큰 건 누구야? D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하나 미리 얘기해놓고 갈까봐. 얘네들은 둘 다 1보다 크고 얘네들은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데 내가 x에다가 양수를 넣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 둘의 함수값은
약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 친구들은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 요 아래쪽 친구들은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면 돼. 네, 됐어요? 자, 요게 이제 로그 함수. 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큰 게 위쪽에 있구만.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으면 될 거고. 아, 지수는. 자, 그럼 이제 로그도 한번 봐보면 로그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여기다가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하나 썼고 그 밑에다가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썼다면 일단 내가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실은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누구보다 클 거다? 1보다 클 거다. 이런 건 확인이 될 거라고. 둘 다 증가함수니까 1보다 클 건데 A하고 B 중에선 누가 더 클까요? B가 더 크다. 선생님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로그 같은 경우는 Y에다가 누구를? 1을 이렇게 줘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X값이 얘는 뭐가 될 거고 A가 될 거고 얘는 이때 X값이 B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아 B가 더 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y는 로그 cx 이렇게 잡고 하나를 밑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를 내가 y는 로그 dx라고 주면 과연 이 둘 중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보면 일단 이거는 먼저 씁시다. 둘 다 누가 누구 사이? 0과 1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건 쓰자고. 괜찮죠?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클까? d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또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요 대소관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보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는 다 밑에 있는 애들이 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선생님 왜 D가 더 큰가요? 하고 보면 얘는 여기 X값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요렇게 가는 게 여기가 C고 요렇게 가는 게 D니까 아 D가 더 크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로그는 밑에 있는 게 더 크고 지수는 위에 있는 게 더 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답니다. 게다가 우리 로그에서 대소 비교할 때 조금 했던 게 이런 게 있었다. 자, 이게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로그 2의 3은 부호가 뭐예요? 대소 비교. 로그의 3은 부호가 뭐다? 플러스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큰 부호가 뭐야? 플러스 1. 얼마 이렇게 됐었다고. 그런데 로그 2분의 1의 3분의 1은 부호가 뭐죠? 이것도 부호가 플러스였다. 얘가 지금 사실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사실 이거 누구랑 똑같다? 로그 2의 3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도 플러스 이거라고. 그지? 자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 기준으로 해서 로그 2분의 1의 3은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로그 2의 3분의 1은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을 땐 부호가 뭐야? 플러스. 그런데 지금처럼 한쪽만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건 부호가 뭐더라? 마이너스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문자로 관찰하면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과 A와 B 사이에 누가 있을 때 1이 있을 때 로그 AB의 부호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뭐야 부호가? 양수예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왜냐면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약간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0과 A와 1 사이에 뭐 B 이렇게 주면 이걸 가지고 로그 A의 B를 부호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하나만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렇다. 이렇게 정의된 게 부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었죠. 역수 따지는 거 역수. 우리 로그 AB랑 로그 BA랑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역수라고 하면 역수의 대소는 누구 가지고 비교했다? 1 기준으로 비교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뭐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자. 0과 A와 B와 1 사이에서 여기 보이는 이 두 개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둘 다 누구야?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둘 다 부호가 플러스면 두 개 중에서 하나 1 비교해보고 1보다 큰 친구는 무조건 크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면 얘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면 돼서 야 니네 둘 중에 아무나 놀러 와봐. 로그 AB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한 다음에 너하고 누구하고 1하고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지. 근데 1하고 내가 이렇게 쓱 하고 비교해보는 건 어렵지 않아서 로그 A의 A랑 비교해본다고 치면 실제로 A는 지금 0과 1 사이에 있으면 무슨 함수라서? 감소 함수라서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어떨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작으면 너는 1보다 뭐 할 거야? 클 거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그래서 역수끼리는 뭐 가지고서 1을 기준으로서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약간 애매해. 띠로리. 자, 하나 더 해보지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될까? 1보다 A가 크고 B보다 크고 이렇게 되어 있어. 둘 다 1보다 클 때 로그 A, B랑 로그 B의 A를 한번 비교해봐라. 뭐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 그럼 누가 더 커요? 하고 딱 봤더니 두 개가 역수야.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1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너도 1보다 크고 너도 1보다 크면 둘 다 1보다 큰 거니까 둘 다 뭐라서? 양수라서 누구 기준으로 본다는 거? 1 기준으로 본다는 거다. 그럼 1 기준으로 얘네들을 보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데리고 와서 야야 1보다 네가 크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로그 A의 A가 될 거고 A는 1보다 크니까 너는 증가함수네. 그럼 아무래도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뭐 하겠다? 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니까 네가 1보다 뭐해? 커. 그럼 너는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네가 더 크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괜찮죠? 그런데 이제 약간 우리 이거 옛날 우리 교재에 있었던 거야.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고. 0과 A와 1과 B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로그 A와 B 그리고 로그 BA가 있는데 이 둘의 역수를 한번 비교해봐 이런 것도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니? 그리고 아마 AB가 1보다 작단가 뭐 이런 표현 하나만 있었을걸? 그리고 나서 요거 가지고서 누가 더 큰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근데 얘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얘는 0과 1 사이에 있고 얘는 1보다 크니까 일단 이 둘의 부호가 뭐라는 거 먼저 확인해야 돼? 음수라는 거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수란 얘기는 얘가 빼기 2면 얘는 빼기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할 땐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호를 가지고 네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한번 비교해 볼까? 로그 A, B가 마이너스 1보다 큰지 한번 볼까? 이렇게 가주는 걸 거면서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사실은 로그 A의 A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무슨 함수라서? 감소함수라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B하고 A분의 1을 비교해 보면 B하고 A분의 1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대? A분의 1이 더 커요 이랬으니까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죠 얘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그럼 네가 더 작아야 되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 된다고 보면 얘가 더 작아요 뭐 이렇게 저 보여줘요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뭔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것도 로그에서 있었습니다.